네, 오늘은 SGX 샘플 코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SGX가 가능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그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샘플 코드를 보면서 좀 더 도움을 얻고자 해서 샘플 코드를 좀 분석을 해봤고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GX 코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파일들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이제 그 다른 연구실에서 만든 패스워드 월렛이라는 코드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컬 어테스테이션을 분석을 해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링 코드도 분석을 해놨었는데 패스워드 월렛에 이미 실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SGX의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SGX 컨셉이 그 언트러스트 부분이랑 트러스트 부분을 나눠서 이제 안전성이 필요한 그런 함수는 트러스트에서 실행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SGX의 기본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앱과 인클레이브로 나눠서 앱에 있는 부분에는 메인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정말 보안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app.cpp에서 실행을 하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pp.cpp에서 실행을 하다가 중요한 파일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enclave.cpp에 들어있는 그 미리 그 제작자가 제작해 놓은 그 코드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이제 트러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안전한 걸 다 처리를 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app.cpp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파일들이 처음 보는 유형의 파일이 좀 있을 텐데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enclave.config.xml 파일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앞으로 설명할 파일들은 다 그 인클레이브를 코딩을 다 하고 컴파일 할 때 다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파일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XML 파일인데요. 이거는 인클레이브의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프로덕트 아이디는 이제 제작자가 인클레이브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ISV, SVN은 시큐리티 버전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가 앱을 업데이트 하다가 보안사항에 그런 업데이트가 있다면 이 버전을 하나씩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SVN에 따라서 SVN이 이제 2고 제가 0일 때는 그 마샬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런 버전 넘버가 여기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택이랑 힙 맥스 사이즈를 정해주는 거고요. 네, 이거는 꼭 4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디폴트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TCS라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클레이브가 실행되면 이제 가동 가능한 그 스레드들이 다 동일한 인클레이브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 인클레이브 스레드를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가 필요한데 그 자료 구조가 TCS였죠. 네, 그래서 그 TCS의 최대 개수를 정하는 건데 디폴트는 10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는 최대의 TCS 수를 써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코딩을 해본 적은 없어서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TCS 폴리시는 TCS를 관리하는 폴리시인데요. 디폴트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언트러스트한 그런 스레드에 접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들었는데 1로 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트러스티드에 접근을 당연히 안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왜 0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디폴트는 1이고요. 그 다음에 디세이블 디버그 같은 경우는 그 SGX도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릴리즈된 이후에는 할 수가 없죠. 근데 네, 그래서 1일 경우에는 디버그를 할 수 없게 막아놓는 거고요. 0일 경우에는 디버깅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자가 다 만들고 나서는 이제 1로 설정을 해야겠죠. 네,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값이 거의 대부분 디폴트인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여기 있는 값을 안 만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은 거의 대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pem 파일인데요. 인클레이브가 결국 서명할 때 사용해야 할 프라이빗 키가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SG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72비트의 RSA를 사용하고 그 지수, 그 익스포넨트는 3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암호를 직접 만들기는 힘드니까 OpenSSL을 사용해서 다음 밑에 여기 써져 있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이 파일까지 한꺼번에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생성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아니 그 제작자가 직접 제작할 때 신경을 써야 하는 파일인데요. 거의 가장 중요한 파일일 수도 있는데 .edl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클레이브 내부에서 돌릴 함수를 equal이라고 하는데요. 그 equal이랑 그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함수를 equal이라고 하는데 이 equal과 equal을 trusted랑 untrusted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 뭐라지? 그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트러스티드한 곳에서 돌아갈 그런 함수들, equal들은 다 트러스티드에 넣고 untrusted에는 이제 그 오콜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함수들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접 앱을 제작한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쓸지를 잘 생각해 놨다가 이 .edl 파일에 잘 써야 이 컴파일 할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EDL 파일을 보고서 이제 컴파일러가 그 뭐 enclave underbar u.c 뭐 t.c 이런 파일이 있는데요. 네, 그런 파일들을 이걸 보고 만드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make 파일을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nclave.cpp와 헤더에는 그 이제 트러스티드 환경에서 실행될 함수들을 정해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그 SGX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네, 이번에 할 거는 패스워드 월렛이라고 하나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저장해 놓은 다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그런 앱입니다. 네, 그래서 제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제 네이버 아이디를 저장해 놨으면 그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고 뭐 다음이면 다음을 알려주고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인데 네,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앱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꼭 중요하지 않은 곳에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파일들, 인클레이브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함수들, 네, include에는 이제 헤더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앱에 있는 util.cpp는 뭐냐면 그냥 이 함수를 돌 때 출력해야 될 뭐 출력문 형식 이런 게 cpp, util.cpp에 들어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냥 프린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실링 같은 경우는 그 SGX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해서 저장하고 다시 거기서 읽어올 때 암호화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다시 복호화해서 그걸 사용하는 걸 실링, 언실링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걸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네, 되게 간단한데 맨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드 월렛의 처음 메인 함수를 보게 되면 맨 최초에 인클레이브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처음 알았는데 이 실행 파일이 생기면 이제 이거 실행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파라미터 값으로 뭐 그 짝대기 h 하면 뭐 help 뭐 이런 거 v 하면 버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hvn도 있고 p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써서 이 get opt 함수를 쓰게 되면 알아서 입력된 값을 파싱해서 뭐가 들어왔는지 이런 걸 다 아는 좋은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내가 뭐 H를 눌렀다 하면 H 플래그의 값을 설정하고, 뭐 V를 눌렀다 하면 V의 값을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뭐 필요한 연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미터를 입력을 했겠죠.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값들에 따라서 연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월렛 그 앱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이 월렛 파일 자체를 생성하고, 이제 그 파일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이제 추가하거나, 그리고 이 전체 이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패스워드라는 패스워드가 하나 필요합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기능이랑 이제 제가 추가했던 그 아이템들을 제거하는 딱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가 뭐 생성을 하고 싶다 하면, 생성이 new 해서 n 그 명령어였는데, n 쓰고 엔터를 그 마스터 비밀번호를 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전체 월렛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네이버 아이디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 추가 해가지고 네, 하게 되면은 A하고 X, Y, Z 따라 그 파라미터에 맞는 값들을 탁탁탁 넣어주게 되면 추가가 되는 형식이고요. 네, 제거도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선 월렛을 생성하는 그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은데요. 최초에 네, 이거는 이제 equal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그 인클레이브가 들어가서 인클레이브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에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쓴 이 마스터 비밀번호가 맞는지, 아니구나, 이거는 그 패스워드의 형식, 그러니까 뭐 8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거 맥스 아이템 사이즈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형식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확인을 해서 뭐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오콜 is 월렛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 이 월렛, 그러니까 이 월렛이라는 파일이 결국 월렛.실 파일이었나, 그런데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있으면 이미 있는데 왜 만드냐 이러면서 이제 에러를 뜨게 되는 거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원래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래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값을 실 해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연산이 끝나고 얘는 다시 app.cpp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앱을 끝나게 되면 그 파일이 .cil 파일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열어보면 암호화돼서 이상한 값이 보여서, 그 남들은 그 키값을 알지 않는 이상, 근데 그 키값도 결국 하드웨어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런 키값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얘 말고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파일이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월렛을 만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출력인데요. 그러니까 제 월렛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그 파일을 읽어와야겠죠. 읽어옵니다. 여기서 읽어올 때는 어차피 암호화된 상태로 읽어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왔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언실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리얼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입력한 마스터 패스워드랑 여기 저장된 마스터 패스워드가 같은지, 이제 같으면 이제 거기 있는 값을 그 밖에 애플 응용 프로그램에 넘겨주게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패스워드를 바꿔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네, 최초에 이제 제가 입력한 그 패스워드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뭐 8보다 작은지, 뭐 맥스 아이템 사이즈보다 큰지, 뭐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맞게 되면 넘어가겠죠. 네, 넘어가면 아까 방식이랑 똑같이 로드를 다시 해서 읽어옵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그 다음에 다시 언실로 이제 암호화를 풀어서 복호화 시켜서 리얼 데이터를 얻게 되고,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원래 저장된 거랑 똑같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맞으면 넘어가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제가 바꾸겠다라고 한 패스워드로 네, 여기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비밀번호 바뀐 겁니다. 그걸 다시 실하고 세이브합니다.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아이템을 추가하는 건데요. 제가 뭐 네이버에 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저장했다. 뭐 다음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이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에 처음에 또 로드를 하게 됩니다. 로드를 하게 되고 언실을 해서 또 비밀번호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비밀번호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값을 add 넣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다 넣고 다시 실해서 세이브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에서 계속 보니까 뒤에는 이제 쉽죠. 네, 마지막으로 제거인데요. 제거도 뭐 인덱스 맞는지 바운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로드하고 언실 해서 비밀번호 맞는지 확인하고 제거하고 다시 실한 다음에 저장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월렛은 기능은 다음과 같이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실과 언실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까 실 파일에 들어있는 그 실링.cpp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sgx 월렛 실 월렛 언실 월렛 이 함수를 여기다 설정해 놓고 이게 결국 하는 건 sgx 실 데이터, sgx 언실 데이터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함수에 보시면 sgx 언더바 뭐 create, sgx 언더바 뭐 이런 거 sgx가 앞에 붙은 건 전부 다 인텔에서 제작한 API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텔에서 제작한 API에 매개 변수만 똑바로 넣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원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할 수 있는 함수를 제작해서 C를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걸 사용할 텐데 혹시 실링을 이용하실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 함수만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실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패스워드 월렛이 끝났고요. 네, 이거는 좀 간단해서 이해를 하시기 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코드를 직접 리뷰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해서 코드를 직접 리뷰를 살짝만 해볼 텐데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오콜이 이런 식으로 다 선언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처음부터 잠깐 이렇게 살짝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초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호출하고 이 아까 sgx가 붙은 건 다 인텔에서 제공하는 그 API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create enclave를 하게 되면 그 인클레이브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뭐 실패했다 아니면 성공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값들을 다 설정을 해서 이제 여기부터 보면은 이제 뭐 스탑이 1이 아니면 헬프를 호출하고 new value가 null이 아니면 그러니까 new가 설정이 돼 있었으면 이 아까 보셨던 equal create wallet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호출되면 아까 보셨던 대로 패스워드의 그 제약 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 월렛이 있는지 이 함수는 오콜 함수인데요. 네, 그냥 이 인풋 스트림을 파일을 하나 얻어와서 이걸 읽었을 때 fail이 되게 되면 그냥 있던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fail이 났다. 그럼 fail이 났으면 뭐 이미 있거나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여기서 꺼지겠죠. 네, 만약에 없으면 이제 create로 넘어와서 네,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주고 이제 seal 하는 겁니다. 이 seal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seal.cpp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seal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인텔에서 만든 소스 코드고요. 네, 이런 식으로 seal하고 오콜 save를 하게 되면 네, 여기서 또 파일 하나 선언을 해서 여기다 write 하게 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네, create, change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패스워드 월렛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훨씬 어려운 로컬 어테스테이션인데요. 이거는 교수님이 한번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 또 봤는데 솔직히 아직도 다는 이해를 못한 상태고 그냥 큰 그림만 알고 있습니다. 큰 그림만 알면 코딩할 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좀 제대로 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좀 리뷰를 했고요. 아직 덜 끝났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어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파일이 엄청 많죠. 근데 결국 인클레이브 1, 2, 3이 다 똑같은 코드, 거의 또 비슷한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볼 거고요. 네, 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로컬 어테스테이션 코드랑 언트러스트 로컬 어테스테이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어테스테이션 과정에서는 이제 DP-헬만 방식으로 이렇게 키 교환, 메시지 교환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함수들을 호출할 때 이제 트러스트 존에서, 그러니까 트러스트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할 함수들, 그러니까 인클레이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걸 여기다 두고 언트러스티드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걸 네, 여기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막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네, 아무튼 한번 이것도 좀 이따 코드 리뷰할 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app.cpp 파일인데요. 여기서 코드가 엄청나게 긴데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 친 4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어테스테이션 이 앱이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인클레이브 3개를 만들고 그 1이랑 2랑 통신을 하고 1이랑 3이랑도 뭐 1이 3의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고 뭐 메시지를 교환해 보고 이런 것들을 1부터 3이 서로 막 하기 때문에 엄청 길어 보이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이 4개가 끝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다른 인클레이브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 그다음에 서로 메시지 교환하는 거 그다음에 세션 닫는 거 이 4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어테스테이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초에 인클레이브 1이랑 인클레이브 2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을 때 처음에 뭐 이 DPL만 세션을 하나 연 다음에 리퀘스트를 보내서 받은 다음에 얘도 이제 세션을 열고 메시지 1을 보내서 네, 이렇게 메시지 교환을 해서 결국 이렇게 세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이 안에 함수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본 게 아니라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 코드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코드를 실제로 리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다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른쪽과 같이 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컬 어테스테이션에서 이제 처음에 그 세션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세션 만드는 게 그러니까 같은 CPU에서 돌고 있는 다른 인클레이브, 2개의 인클레이브 사이에 뭐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서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로컬 어테스테이션이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안전 세션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create session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인클레이브의 그 아이디와 그 해당 세션 정보들은 이제 맵 데이터 스트럭처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대부분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로컬 어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내부 함수 따라가고 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저히 PPT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코드를 한번 리뷰하면서 그때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건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인클레이브 콜인데요. 이건 이제 인클레이브 1과 2가 있을 때 서로 세션을 맺고 이제 1이 2에 있는 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뭐 호출하기 위해서 있는 데이터를 그 2가 받기 좋게 마셜링 한다고 하는데요. 그 마셜링을 하고 그 마셜링 한 걸 암호화해서 2한테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수신을 한 사람이 그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푼 다음에 언마셜링해서 메시지 를 교환해서 이 후 함수 리턴된 그 결과를 다시 보내주는 그런 함수가 이 인클레이브 투 인클레이브 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시지 익스체인지인데, 이거는 결국 코드를 보시면 인클레이브 투 인클레이브 함수랑 완전 거의 똑같다가 마지막에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 함수로 넘어가는, 그래서 거의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좀 이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스트 클로즈 세션인데요. 그 세션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삭제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웹에 저장돼 있던 그 세션에 관한 정보들을 다 지우면서 끝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잠깐 코드를 볼 텐데요. 네, 이게 app.cpp인데요. 네, 보시면 제가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긴데 제가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크리에이트 세션, 뭐 테스트 인클레이브 투 인클레이브 콜 뭐 이런 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세션 만드는 거부터 살펴보면, 어? 뭐야? 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리에이트 세션을 하게 되면 이 크리에이트 세션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해당 함수는 아까 보신 인클레이브 메시지 exchange.cpp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로컬 어테스테이션 코드에 있는,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메시지 교환하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최초에 이제 인클레이브 1에서 sgx dpm만 init 세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거 sgx가 붙었으니까 그냥 기본 제공하는 API 함수고요. 그 다음에 세션 리퀘스트 콜이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네, 이 함수를 보시게 되면 그 맵에다가 딱 값을 저장을 하고 이제 이 세션 리퀘스트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네, 이한테 호출하지만 아무튼 그냥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세션 얘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네, 지금 이 콜을 다 해서 다시 여기로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세션을 다시 하게 되고, 네, 세션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네, 이 메시지 1을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 있죠. 이걸 보내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이걸 받아서 다시 똑같이 보내고 2를 보내고 다시 와서 3을 보내면 이 핸드쉐이크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받아온 다음에 메시지 1을 보내죠. 얘도.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해서 리포트 오코를 다시 실행을 한 다음에, 또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와서 얘가 또 메시지 2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 보내게 된 걸 이제 끝나고 받아오면, 네, 여기서 다시 메시지 3을 보내고 이 세션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create 세션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nclave to enclave call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enclave 2에 저장된 foo1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마셜링을 하는 단계고요. 네, 이거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마셜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셜링을 한 다음에 그 세션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맞으면 이제 이걸 호출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라고 써 있네요. 이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받는 그런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함수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최초에 세션이 맞는지 논스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값들을 다 넣어놓은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그 AES GCM으로 인크립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크립션을 한 데이터를 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 메모리 할당하고 이런 부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end request ca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리퀘스트를 보내는 함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인클레이브 넘버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1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소스 인클레이브에서 그러니까 원래 보내는 인클레이브에서 리퀘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폰을 보내게 되는 그런 함수인데요. 그래서 또 세션 정보를 확인하고 네, 아까 받은 데이터를 디크립션 하게 됩니다. 네, 디크립션을 하게 돼서 네, 거기 값들을 확인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낼 값 네, 리스폰스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여기 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인크립션 해서 얘도 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끝났겠죠. 네, 보내고 얘는 받았겠죠. 그럼 받은 걸 가지고 네, 이렇게 다시 디크립션을 해서 네,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과정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send request call 이 함수에서 결국은 아까 인클레이브 1에서 2로 가는 이 인클레이브 to 인클레이브 콜 함수가 있었고 이 테스트 메시지 익스체인지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인클레이브 to 인클레이브 콜 같은 경우는 인클레이브 위에 있는 후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인데 제가 아까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마샬링 부분은 다 똑같고 그래서 이제 어디였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아무튼 스위치 케이스 문에 따라 이 페이지 타입을 보게 되고 메시지 타입을 보게 되고 이게 인클레이브 투 인클레이브냐 아니면 이 메시지 익스체인지냐 네, 이것만 확인을 해서 그냥 함수 하나만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메시지 익스체인지 연산을 하게 되고 인클레이브 투 인클레이브 같은 경우는 후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마셜링 하는 이런 과정까지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send request에서 값을 받아와서 네, 그 값을 다시 디크립션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와서 네, 디크립션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값을 다시 언마샬링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 세션 클로즈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메모리 0으로 만드는 과정이 대부분이라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인데요. 우선 리모트 어테스테이션 부분이 상당히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분석이 되고 메이크 파일도 살짝 보게 되면은 제가 SGX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건 대부분 다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실링이랑 리모트 로컬 어테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앱을 제작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이 끝나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때마다 영상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드 리뷰를 바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궁금한 게 혹시 있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